자, 그럼 다음 걸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여러분 구독하기하고 좋아요는 누르셔도 돈이 들지 않습니다. 네. 예. 구독하기 옆에 음. 있는 회원 가입은 돈이 듭니다. 네. 예, 그래도 가입하십시오. 네. 많이 가입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소식인데 이거는 어제 YTN이 보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 신문 지면에는 제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 토해들이 싫어하니까 네. 신문에 나오질 않네. 소개를 해드리고 가져왔습니다. 영국 총리 내년 G7 정상회의에 문 대통령 초청.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오늘 영국 측 요청으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정상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내년도 G7 의장국 자격으로 문 대통령을 초청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성공적인 G7 정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기여할 의지가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 역시 코로나 때문에 연기한 2차 P4G 녹색 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를 아셈 정상회의와 연계해 내년 5월 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며 존슨 총리의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내년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의장국인 영국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존슨 총리는 한국이 코로나19에 멋지게 대응해 전 세계에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또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 역시 높이 평가하며 영국은 한국 정부의 완전한 지원과 협력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양 정상은 향후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 코로나19 대응과 무역, 안보,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모으기로 하고, 특히 디지털 기술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담인 G7에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가 가입돼 있으며,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G7의 확대 필요성을 거론하며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G7에 초청을 받았는데 기사에서 안 다뤄지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박근혜가 이거 초청을 받았다. 난리가 나죠. 그러면 난리가 나죠. 일면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우수성, 그 다음에 한복을 입고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쭉 나올 거거든요. 색깔별로 옷 쫙 나열하면서. 근데 신문 지면에 저는 못 찾았어요. 작년에 미국 작년이 아니군요. 그 트럼프가 G7 그 확대하자 그러니까 아베가 거품을 물고 나서가지고 네, 일본이 진짜 싫어했잖아요. 진짜 싫어해가지고 그거 못하게 돼갖고 결국 나가리 났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운 거였어. 왜냐면 거기서 일본이 그 G7 한국 독일 초청 이게 안 하는 조건 이게 그 독일도 반대를 했으니까 두 나라의 반대가 있으면 절대 초청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중국 까기를 하는 바람에 이거 한 방으로 이제 중국하고 일본 관계가 완전히 개판이 됐거든요. 근데 또 초청을 한대. 근데 이번엔 영국이야. 그러니까. 영국은 이제 말빨도 안 맥혀요. 지금 영국이 한국에다가 사실 목숨 걸고 있습니다. 뭐 어제 얘기 잠깐 해드렸습니다만 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백신을 내년부터 대량 생산을 하겠다고, 아니면 올 연말부터 생산 시작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코로나 백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화이자가 뜨거라 그래서 먼저 나온 겁니다. 근데 아스트라제네카가 훨씬 양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우리나라에 있는 SK바이오팜에서 이거를 전략 맡아가지고 최소 20억 개 이상을 내년에 공급해 준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되면 전 세계에서 출시되는 상용 백신이 가장 먼저 공급될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이고 영국인 겁니다. 이게 영국도 지금 정치적으로 그 어떤 안보가 아니라 이거 뭐라 그러지? 보건적인 분야 안에서 지금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늘 말씀드린다면 영국이 가장 본받아야 될 나라를 한국으로 꼽고 있어요. 면적도 비슷해, 인구도 비슷해, 자원도 없어. 우리도 사실 따지고 섬이잖아. 북한이 잘려 있어.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IT라든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국제적인 명성을 지어가면 그 위주에 가는 걸 보고 이제는 영국이 한국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차원인 거야. 근데 그 영국이 한국을 초청했어.
일본의 반대 개무시해요. 이거는 여기에서는 말도 못 꺼내볼 거야. 오히려 일본이 나 안 해 그러고 안 올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 기사를 써낼 수가 없어요. 이게 일본 내부에서 이 언론이 잠잠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도 잠잠한 거야. 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우리나라의 이익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언론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얘들의 조국은 일본인 거지 일본이지. 이거는. 가장 그러니까 원래 기자가 기사를 안 쓴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권력일 수 있어요. 거짓말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겁니다, 이게. 안 써줘. 니들 건 안 써줄 거야. 좋은 건 안 써줄 거야. 절대 칭찬 안 해줄 거야. 대한민국은 망해가고 있는 거야. 헐. 그렇습니다. 네. 예. 아마 저는 근데 조심스럽게 짐작을 해보자면 영국의 파이낸셜 뉴스에서 이걸 좀 까는 기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사설이나 이 정도로. 왜요? 파이낸셜 뉴스 소유주가 일본인이에요. 헐. 그러면 이제 파이낸스 뉴스발 언론 우리가 받았으면서 봐라 영국 내부에서도 우리 초청하는 거 이렇게 싫어하는데 대통령이 굳이 갈 필요가 뭐 있어? 우리 대통령 영국 지금 코로나도 위험한데 웬만하면 안 갔으면 좋겠네? 라고 글이 나오겠군요. 만약에 우리 언론에서 그 기사가 나오면 100% 출처를 보십시오. 영국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뭐 그걸 개양아치. 네, 그걸 또 뭐 또 어뷰징 해가지고 쓰는 기사들도 많겠죠. 있겠죠. 네. 반드시 있겠죠. 잠깐 지금 다 5,000원씩 왜 쏘고 5,169명 시청. 네. 5천 기념으로 5천을 싸주시는 거구나. 감사합니다. 네. 아유, 5천 고맙습니다. 릴레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네. 걸로 넘어갈까요? 네. 다음. 진짜 고맙습니다. 이거 지금 같은 얘기예요, 외교적으로. 네. 다음 조중동 대주주 일본 아닌가요?라고 질문이 올라왔네요. 공식적으로는 드러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그 소유주 관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창업주 일가가 그냥 그쪽에 하수인 내지는 그냥 토속 외국 사람이라고 봅니다. 아니 사실 그렇게 네. 컸잖아요. 옛날 역사를 보면 그렇게 컸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지금 뭐 아니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사실. 네,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동아일보에만 있었던 기사인데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국 주도 경제블록 동참, 외교시험대선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자유무역 협정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력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요? RCEP에 가입하기 위해 최종 서명한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을 무역 질서의 운전석에 앉힐 수 없음을 시사해온 만큼 중국 견제를 위한 일본, 호주 주도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에 다시 참여하면서 한국의 CPTPP 동참을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대선이 끝나자마자 세계 경제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선택을 강요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잠깐요. 예. 2010년부터 TPP를 추진하자 중국은 이 포위망을 뚫기 위해 2012년부터 RCEP 구축에 나서며 지속적으로 한국 참여를 종용해왔다. 당시 바이든 당선인은 부통령이었다. TPP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하자 잠시 주춤했지만 그 후 일본, 호주가 주축이 돼 CPTPP로 이름을 바꿔 2018년 발효됐다. 이거 좀 중요한 기사인 것 같은데. 엄청 중요한 기사입니다. 네, 동아일보에서만 네. 일면에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마치 여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마치 이제 미국과의 외교, 바이든과의 외교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느냐 이걸 끌고 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썼죠. 동아일보는. 이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상에 참석하는 그 국가들이 이 동아시안 국가들하고 중국, 한국, 일본이 다 들어가요. 일본 여기 들어와 있어 사실은. 아 그래요? 일본 자체가 TPP를 별도로 따로 추진하긴 했지만 이건 미국이 들어있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지금은 RCEP 같은 경우에 중국이 주도로 했고 이걸 규모를 확대시킨 거예요. 네. 그 확대시킨 와중에 지금 인도가 들어오느냐 마느냐를 놓고 지금 고민을 때리고 있습니다. 원래 하미리님께서 잠깐만요.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기자들과 브리핑하면서 트럼프 2기가 스무스하게 연결될 거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RCEP의 규모는요. 만일 인도가 포함된다고 하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인 거예요. 특히 이 시장은요. 생산자로서의 시장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소비 시장의 일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인구들 안에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는 나라, 그 안에서 생산 경쟁력과 품질력이 가장 뛰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대한민국의 경제적 수요가 막강한 그런 조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주도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강한 기존의 TPP보다는 지금의 역내 무역 그냥 RCEP에 가입하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도 유리하고요.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파이가 훨씬 커지거든요. 이걸 위해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아시안 10개국을 전부 다 순방을 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주도권 우리가 주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면 거기하고 이 협정이 추진되면 수출 시장과 수입 시장이 동시에 다 열린단 말이에요. 이 시장을 중국한테 선점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트럼프는 완전히 방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라. 니들끼리 한 시장 꾸며가지고 니들끼리 거기서 먹고 살아. 대신 거기서 만드는 물건은 절대 미국에 집어넣지 마. 대신 미국 물건은, 미국 공장들은 그 안에서 벌어먹을 수 있게 해줘. 라고 하는 경제적 디커플링이 일어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이거를 될 리가 없지만 바이든과 일본이 원하는 형태는 미국이 직접적으로 이걸 주도해가지고 아시안 시장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리인을 일본이 하려고 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양쪽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중국이 주도하는 RCEP가 앞으로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적 실익을 봐서는 반드시 여기에 참가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트럼프가 2기가 이어지게 된다고 치면 아까 말씀드린 디커플링이 완벽하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쪽 시장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의 큰 영토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안 나온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저기 동아일보 말대로 만약에 우리가 또 만약에 바이든이 된다면 싫어하지 않을까요? 돼도 가야죠. 돼도 간다. 그래도 예. 가야 된다. 예, 왜냐하면 바이든이 된다는 얘기는 그쪽에 미국이 기존의 자금들을 투자하고 거기에서 달러로 투자한 돈으로 그 공장들을 짓게 만들어서 거기에 이자와 이익금을 뺏어가려고 하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무역의 연장선밖에 안 돼요. 그럼 미국은 거기에 실제적으로 돈만 집어넣어놓고 사채업자로서 단물을 쪽쪽 빨겠다고 하는 건데 그거를 당사국들 있는 그 아시안 당사국들이나 중국이나 인도가 고스란히 받아들일 아무 이득이 없죠. 왜? 미국 시장은 안 열어주면서 이쪽 시장에는 지들이 들어와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외교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일본이 미국의 뭐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등에 업고 사실상 지들이 숟가락을 드밀기 위해서 이런 작전을 꾸미는 건데 불가하다. 이미 중국도 싫어하고 트럼프도 싫어하고 한국이 이거를 저지할 수 있는 국제적 위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언제 이건 이게 이제 15일 날 만일에 대통령이 서명이 끝나게 된다 그러면 특별하게 한 코너를 만들어갖고 따로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첩구 송작가 TV가 나온 최고의 히트 상품. 그리고 히트다 히트. 네, 예. 가장 오래된 우리 그 방송의 스폰서이시죠. 네. 올 가을에는 선물 세트로 선물할 수 있다. 오. 같은 가격인데 소장 세트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고향의 맛을 선물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섬진강. 섬진강에서 나온 화개장터 제첩국 네. 많은 주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첩 알맹이가요 보리쌀보다 크면 이거 국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작아요. 원래 네. 작아요. 치킨 소울푸드님께서 작지만 맛있는 게 국산의 특징이라고.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 봉지가 2인분인데 요게 500g이에요. 요게 5,000원이에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5만 원. 배송비 무료입니다. 네. 화계 장터에서 식당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 근처에 갈 일 있으시면 꼭 거기 들리셔가지고 송작가 TV에서 봤다고 아는 척 꼭 하시고요. 뭐 하나라도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첩전 달라 그랬어요. 디테일로.
갈등. 겁나. 아유, 죄송하지만 제첩 좀 주세요. 또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많이 하는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조선 서울에만 일면에 있었고 나머지는 다른 면에서 다 나왔습니다. 근데 뭐 내용 간단해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스가 총리를 만나가지고 일본 징용 배상 문제와 북한의 일본 납치 문제, 일본에 대한 수출 문제 뭐 이런 걸 얘기를 했다는데, 근데 이게 보면 유독 조선일보는 징용 배상 문제라고 안 쓰고 그냥 징용 문제. 배상은 싫은가 봐. 야, 진짜 이건 진짜 외국 언론이다. 희한하죠. 그리고 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문제는 아예 기사에 쓰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북한의 일본 납치 문제 뭐 이렇게만 썼고. 근데 이제 보면 박 원장이 이 자리에서 뭐 내년 7월에 열리는 도쿄올림픽 때 남북 및 미일 정상이 만나서 북핵 문제와 일본의 납치 문제 해법을 논의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나요? 네. 또 내피셜 쓴 거예요? 또 내피셜 쓴 거예요. 그럼 왜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이게 왜 갔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얼마 전에 자민당 관사장이 왔다 갔단 말이야. 와서 만났죠. 그래서 네. 김종인 만나고 박지원을 만나고 간 만났죠. 거야. 그럴 때 그렇죠. 아니 왜 일본 정당 간사장이 이건 공식 직함이 아니에요. 미국 정부의 관료가 아니잖아. 그냥 자민당 간사장이야. 일본 정부의 관료가 아니고. 예. 왜 와서 김종인을 만났으며 박지원을 왜 만났나 했을 때 박지원이 지금 초청받아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장이 심지어 총리를 만났어. 대통령도 아직 안 만나봤는데 허허. 총리를 만나는 이건 급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사실 안 되지. 일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외교적으로 격이 큰 사람을 지들이 사실상 비밀리에 초청해서 만난 거예요. 그만큼 지금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비롯한 일본 외교가 완전히 남막에 지금 딱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국정원장을 데려다 놓고 징용 문제랑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거를 대통령에게 전달해 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하는 내피셜 말이 됩니까? 전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7월에 올림픽 안 열려요. 이미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내년도 올림픽은 열릴 수 없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해서 일본 올림픽위원회까지 통보했다는 게 사실은 댄스 안에, 그러니까 올림픽을 직접 홍보하고 있는 일본의 광고회사 댄스의 내부 직원 폭로로 해서 밝혀졌어. 이미 끝난 거야. 얘네들은 그냥 뇌피셜이야. 올림픽을 예를 들어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안 해주면 지들이 지방운동회처럼 열어서라도 어떻게든 뭔가를 하는 페스티벌을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입장에서 IOC의 국제올림픽 올림픽 2020 도쿄올림픽은 취소된 거예요, 현재. 그러면은 왜 갔을까요? 언론들이 아무도 몰라. 이건 얘네들이 뇌피셜인 거고 이보다도 훨씬 가능성 있는 설은 뭐냐면 박지원이 누굽니까? 결국 대북 전문가잖아요. 북한의 인맥이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나마 가장 북한하고 연결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일본과 북한 간의 직접적인 제안 내지는 어떤 회담이라든지 어떤 연결 통로를 연결하기 위한 일종의 그런 통로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일본은 우회적으로 계속 북한하고 일종의 상담을 해왔어요. 베트남에서 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배상 부분에 대한 거 이제 양쪽이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다 있는 게 배상 부분이거든요. 일본의 김정은 10년간 400조 정도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카더라 통신도 있어요. 원래 아베가 2002년도에 김정일을 만나갖고 20억 달러 주고 국교 정상화를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핵실험을 하는 바람에 이게 뭉개졌거든요. 그게 지금 몇 배로 오른 거죠? 한 200배 정도 오른 거예요, 단가가. 근데 아무튼 그렇게 요구를 받고 있다가 이제 결렬이 됐는데, 문제는 북한 안에 내부적인
그 권력 구도, 외교 담당이 이제 다 잘리고 그 자리에 온 게 김여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김여정하고는 이제 수행원으로 같이 가서 만나기도 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남북 간 판문점 회담 평양 방문 때도 박지원이 계속 동행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사람들하고 연관 관계가 좋거든요. 저는 이게 김여정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외교적인 물꼬를 트기 위한 부탁을 하기 위해서 불러들인 게 아닌가. 제 내피셜로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국정원장한테 국정원장은 뭐 선거로 뽑힌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녹을 먹고 있는데 국가의 정책이 있는데 국정원장 당신이 갖고 징용 문제 해결해주고 대통령한테 우리 좀 올림픽 때 와서 좀 봅시다 이 얘기 좀 전달해 주시오라고 하는 거는 과장 만나갖고 야 니네 사장 니네 사장 좀 한번 우리 회사 들리라 그래. 그렇지. 라고 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사실 지금 급이 안 맞죠 사실은. 박지원이 아무리 나이가 많고 원로라고 하지만 그런 얘기를 대통령한테 직보해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직급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내피셜인 거야. 에이, 기자들이 너무 기본도 모르네. 네. 예.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고